안녕하세요, 이시 채널입니다. 오늘은 항아리 청소하는 날인데요. 여름 내에 앉아있던 그 황토먼지 닦아내고요. 이제 가을 라오스 건기를 맞이하는데요. 제가 라오스 이주할 때 처음에는 안 가져왔었어요, 이 항아리를. 근데 다음에 들어갈 때 한 3년 만에 다시 갔다 왔거든요. 그때 꼭 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실험 좀 해야겠다 해서 가져와서 밖에다가 그 장을 보관하는 게 가능한지 실험을 했더니 뭐 10년이 넘어도 장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보관도 하고 발효액도 담고 그렇게 해서 음식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는 이제 대청소도 하고 또 효소 거를 거 있으면 거르고 그러면서 계절을 맞이하거든요. 네, 오늘이 이제 대대적인 대청소하고 속에 이렇게 커버, 여기는 이제 잔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것도 들어가서 애벌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에 착 달라붙는 접착제 랩으로 그걸 덮어놔요. 근데 여기가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 비닐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것도 이제 갈아주고 그러면서 청소를 해요. 이 청소하고 나면 개운해요, 마음도. 그리고 지금 이제 시원해서 아침 저녁 더 시원하거든요. 건기철 이 초입에는. 근데 한낮에는 뭐 33도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기간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안일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항아리를 닦을 때마다 항아리라는 시를 지어도 좋고 항아리라는 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마음에 대한 항아리에 대한 그런 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아닌데 제가 오늘 이 항아리를 닦으면서 이 제목하고 너무 내용은 크게 뭐 이렇게 일치한다고 조금은 일치하겠네요. 근데 항아리를 닦으며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임명자라는 사람인데 김포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이 항아리 시 읊어드릴게요. 베란다 한 구석 금간 항아리 낮 동안 가득하던 햇빛도 새어 지금은 텅 빈 어스름 저녁 외진 빈터 숨어있는 어둠이야 항아리 속 마른 행주 몇 장으로 닦아낼 수 있지만 저것을 어쩌랴 부안 임시 할머님네 굵은 힘줄로 얼기설기 동여맨 슬픈 세월. 이 항아리 장독대라는 곳은 여인들의 그 집안의 먹거리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장담기가 큰 행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이 장을 담아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항아리 자체를 보관할 곳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근데 시골에 아직도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하면은 아직 그 장을 수제장을 저처럼 이렇게 받아 먹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엄마가 종갓집이라서 이 장을 끊임없이 계속 대를 이어서 담다 보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100년이 넘어가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장을 담을 때 엄마랑 같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며느리들이 와서 장 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며느리 마음보다 그 손자들이 엄마는 언제 할머니 장 담그는 거 배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커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조카들이. 그래서 이제 올케들이 와서 작년부터 장을 담는다고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엄마는 이렇게 자식한테 막 뭐를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자기 마음이 우러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장에 대해서 욕심이 나니까 나는 다른 집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시댁 쪽은 이제 장을 안 담기 때문에 사 먹거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정에서 계속 받아 먹었었기 때문에 이 장이 달라지면 음식 맛도 달라지잖아요. 그 음식 맛이 달라지는 그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장이 바뀌면 집안의 음식 맛이 달라지니까 옛날 엄마 맛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장이 변한다는 것도 실감을 했거든요. 집안에 어른이 이제 그분도 살림을 정말 이 음식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집은 대궐 같은 집인데 혼자 거주를 하시고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맛있던 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이 변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그 장을 관리하던 주인이 떠나면 장맛이 달라지고 변한다는 게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져와서 이 항아리에 이렇게 뜨거운 정말 한낮에 더울 때는 40도 가까이 체감온도 4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온도거든요. 아주 더울 때는. 근데 제가 항아리를 뚜껑을 열고 밖의 기온과 안의 기온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손을 집어넣으면 항아리 속은 좀 시원해요. 이 외부 온도보다 더울 때도. 그래서 이게 항아리가 숨을 쉰다는 게 맞나 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항아리가 숨 쉰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담는 항아리 정말 숨을 쉬어요. 장아찌를 담는다든가 그러면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간장 같은 게 그 양념이 겉으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빠져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항아리는 제일 깔끔하고 보관하기가 좋더라고요. 여기서 라오스에 살면서 라오스 항아리, 태국 항아리를 제가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열대 지역은 벌레가 많기 때문에 항아리 주둥이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물을 고이게 해서 벌레를 차단하는 그런 주둥이가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막상 쓰니까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 한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항아리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항아리가 제일 곱고 단정하고 음식 보관하기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항아리 이제 살림만 하는 사람이니까 항아리 청소하고 나면 힐링도 되고 마음도 맑아지고.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장을 많이 받으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장도 숨을 쉬어야 되고 발효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게 보관하고 맛있는 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항아리를 가져와서 실험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했더니 된장, 간장은 100% 가능하고 고추장은 그 열을 받으면 그 색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었을 때 고추장은 냉장고에 넣고 그 빨간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면 적당히 익었을 때 냉장고 넣어놓고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된장이나 간장은 그대로 잘 보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항아리가 더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이쁜 항아리도 많고 항아리가 넙죽하면 밑에 지방 거고 길쭉 갈수록 이 우이지방에서 음식을 보관하는 게 맞나 봐요. 예전에 남도 항아리는 이렇게 양쪽이 볼록 나온 넓적한
요 이쁜 항아리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남도 항아리야. 지금 발효액도 1년 정도 안 걸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걸러야 되는데. 보리수 발효액을 지금 아직 못 걸렀어. 발효액으로 주스나 음식을 하면 무침 같은 새콤한 무침 같은 거 하면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이 항아리를 닦으며라는 시를 오늘은 읊어드렸는데요. 제가 항아리에 관련된 영상 올릴 때마다 항아리 시를 하나씩 읊어드릴게요. 항아리라는 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작시도 한번 써봐요. 요즘에는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지 새들도 더 많이 지저귀더라고요. 이거는 음악에서 나오는 거랑 뒤에 이렇게 새소리도 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속 물건을 파는 매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항아리 같은 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를 해서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장난감 같은 게 없으니까 장독대에서 많이 놀았고, 소꿉장난을 할 때 고추장 같은 거 퍼다가 소꿉장난하다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장독대가 냉장고였지 옛날에. 항아리에다가 나물 같은 거 말려서 다 보관하고. 어마어마한 항아리 있잖아요. 사람 2배 정도 내는 항아리. 그런 데는 음식 재료 창고였지. 창고. 숨을 쉬니까 재료가 변하지 않고 보관도 잘 되고.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던 게 장독대 옆에 꽃밭이 테두리로 이렇게 한국 대표할 만한 그런 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국화꽃, 맨드람인가? 맨드람이 채송화 그런 거. 전통 나리꽃, 주황색. 그런 꽃들을 심어놨었는데 집집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집집마다 이렇게 장독대 가면 항상 부엌 뒤에 장독대가 있어요. 그리고 꽃밭이 꼭 있었어요.
집집마다. 고엽나무, 개복숭아나무, 초가집 있는 집들은 그런 나무들이 있었고, 찍찍이 랩,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벌레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열대 과일 중에는 새콤한 맛으로 그 스타프루츠 있죠? 스타프루츠 별 모양. 그 고기 먹을 때도 생으로 썰어서 같이 싸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효소로 만드는 것 중에는 신맛이 강할수록 맛있어요. 보리수도 그렇고 그 스타프루츠가 아주 괜찮아요. 신맛이. 저는 거기에다 신맛을 더 가미해서 라임즙을 더 첨가를 했더니 그 발효액이 더 맛있더라고요. 새콤하니. 라임은 껍질에 특유한 향이 있어서 처음에 담았을 때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역한데, 시간이 갈수록 발효되니까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장 키트라고 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만드는 재료가 다 배달이 되잖아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개인 기업들에서 많이 그런 거를 장 키트를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계절인 온대 지역 같은 데서는 충분히 받아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한국에 갔더니 친구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항아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장을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연배니까 함부로 남이 살림하는 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 그 장키트 받아서 담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장 담을 때는 꼭 항아리에다가 담으라고. 근데 두 번째 다시 받아서 담았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그 후로 이제 소식을 못 들었네요. 플라스틱 통은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제맛이 덜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장키트 받아서 담을 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항아리에다가 담으세요. 그리고 베란다 환풍이 잘 되게 베란다 한쪽 문을 열어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장을 발효시켜야지 잘 되거든요. 라오스는 30분 거리에 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나요. 지금 보리수 발효액을 담은 지 1년 됐는데 지금 제가 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정말 숙성이 잘 됐는데 아직 알코올기가 있어요. 발효액은 한 2-3년 돼야지 그 알코올기가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음식에 활용이 가능해요. 저는 한 3년 지난 거를 음식에 활용하는데, 예전에 제가 과일 발효액을 담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조금만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집에 이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주스를 이렇게 해서 줬는데 자기는 그 발효액 그거를 먹으면 취한대요. 그러니까 와인처럼 그게 알코올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요. 알코올기가 많이 빠져서. 발효될수록 아주 새카매져요. 어느 발효액이든. 한 17년 된 거 보니까 그 포도 발사믹 있죠? 그거 한 3, 4만 원짜리 되는 거는 아주 진하잖아요. 그것처럼 진해지더라고요. 맛도 아주 깊어지고. 식재료가 변하지 않는 데는 소금하고 설탕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먹으면 소금에 발효한 것도 음식이 더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설탕에 발효해도 그렇고. 김치도 일반 냉장고에 이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먹으면 맛없는 김치도 맛있게 돼요. 그게 특별한 그 항아리만의 특징이더라고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재료 이름표 다 써서 넣어놓거든요. 발효액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덮개 그 모기장 아주 가는 것 같은 생긴 거 있죠? 그거 벌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먼지만한 벌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랩으로 씌워놓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열대 지역에서.
항아리는 이사 갈 때마다 놓는 장소에 따라 그 빛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조금 장소가 안 좋아요. 그동안 놨던 장소 중에. 끝났다. 보리육수 걸러야지.